저는 원래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고요. 지금 사는 곳은 서울인데 파트너나 저희 스폰서 그리고 저희 소비자들은 대구, 울산, 뭐 부산 이쪽으로 많고요.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 산지 지금 한 6년 됐습니다. 6년 되었고요. 대다수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도 여러분들이 좀 낯설기도 하고요. 그, 제가 대구를 가면 좀 이렇게 다, AP 직원들도 그렇고 다 친하고 하사라는데 여기는 좀 많이 낫습니다. 저희 그 스폰서님이 울산 사시는데 울산에서 그 요리 미팅을 하러 분당에 올 때나 그럴 때나 한 번 오지 분당은 사실 제가 자주 오지 않는 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오염을 하게 돼서 좀 영광이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랑 중학교 때 친구거든요. 친구였다가 대학교 가서 이제 연애를 하고, 저희 신랑이 이제 또 대학원을 가고, 이제 뭐 군대를 안 가더라고, 대학 내내 군대를 안 가길래, 군대를 가라, 빨리. 군대를 가라 했는데 군대를 안 가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남편은 또 이제 대학원 갔다가, 이제 그다음 또 이제 군대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공군장교 시험을 쳐서 소위임관을 하고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도 결혼할래? 뭐 이래갖고, 이렇게,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직업도 없고 군대 간 남자랑 그때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신집에 들어가서 살게 돼서, 왜냐면 공군은, 공군장교들은 출퇴근이 됐어요. 저희 대구에, 이제 그 공군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서 출퇴근을 이제 그 시댁에서 하면서, 제가 이제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뭐, 그 이야기 하려면 한 3박 4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이야기 못하고, 예,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2층 단독 주택이에요. 2층에 이제 부모님 두 분이랑 저희 신랑은 막내예요. 저는 친정이 맞이인데 저희 신랑은 그 제 위에 10살 터울인 아주버님 계시고 중간에 이제 신희 형님 두 분 계시고 이제 막내였는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이제 막내, 이제 막 저희 남편이랑 3명이 살다가 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4명이서 살게 됐는데, 한참 좀, 아무튼 시댁에서 살면서 좀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잘 살다가 어느 날, 왜 우리 욕실에 보면 이렇게 문을 열면 그 수건을 넣어두는 데 있죠. 어느 날 이제 제가, 딱 지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거기서 수건에서 물 이렇게 꺼내서 칫솔에다 이렇게 뭘 탁 바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양치를 하세요. 뭔가 싶어서, 왜냐면, 피리어치아가 여기 꽂혀 있었는데, 저 어머님이 여기서 이제 수건에서 뭘 꺼내서 이렇게 바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가시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어머니 나가시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안면이 치약이었어요. 그게 안면이 치약이었는데, 네, 어머님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신호 형님이 그 당시에 이제 아메이를 즉 전달을 받아서 이제 엄마 이거 비싼 거니까 엄마만 써 하고 이제 어머님한테만 드려서 어머님이 그걸 이제 올려놓고 이제 혼자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우연찮게 보게 돼서 그걸 한번 써보니까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게 필요를 쓰다가 이걸 쓰니까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좋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제가 도둑 취약을 했거든요. 도둑 양치를 했죠. 예. 매번 저희 어머님 또 눈치가 너무 좋으셔갖고 제가 이제 어머니 올려놓은 지금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올려놓으신 요렇게 잘 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하다가 저희 신랑이 공군은 40개월 그때 군복무였거든요. 지금은 뭐 2년 맞습니까? 지금 이제 군복무 굉장히 짧잖아요. 공군은 원래 긴데다가 장병이 더 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훈련을 마치고 소인과랑 결혼하니까 한 3년을 제가 시대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할 때쯤에 이제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때는 또 뭐 저희 때는 또 그렇게 지금처럼 막 취준이 너무 어렵고 그렇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공채로 울산에 저희 신랑은 이제 공대 출신이니까 울산에 이제 정유회사로 이제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가를 이제 울산으로 하게 됐죠. 울산으로 하게 됐는데 제가 아메이 치약이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양치를 하면 이렇게 양치를 막 하고 거품을 이렇게 뱉으면 항상 이 몸에 피가 났었어요.
근데 그거를 쓰고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만 피가 안 나고 되게 부드럽고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수입은 진짜 좋구나. 미제라서 좋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걸 형님이 주셨는데 형님한테 말하려니까 좀 어머 이거 서봤니? 막 이럴 것 같아서 심의가 그래서 그거를 사러 갔었어요. 사실 이제 그 아미치약을 그 동네 슈퍼에 나가서 이제 아미치약을 사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아, 수입 상가에 파는구나 싶어서 이제 수입 상가로 또 돌았죠. 그 아미치약을 사려고. 근데 없더라고요, 아미치약을.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 아미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치약인데 누가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안 팔잖아요. 안 팔고 저희 형님이 그때 제가 또 조금 이상했는 게 형님 집에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가면 그때 그때는 그 이 아미가 지금은 14개 지역에 지금 다 이제 센터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95년도에 결혼을 했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됐어요. 정말 오래됐죠. 예. 근데 그때가 아마 97년 아마 뭐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뒤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물류센터가 많지 않아서 형님이 베란다에 박스를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놓고, 제가 그때 형님 집에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딱 들어와서, 형님 뭐 줘? 막 이러니까, 베란다에 가서 뭐 이제 아내 제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머, 저왜 수입을 저렇게 놓고 팔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찾다 못 찾아서 저희 형님한테 형님 그 아무치약 5개만 사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서 그때 형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울산을 갔어요. 울산을 가고 보니까 뭐 그때 아기를 키운다고 정신이 없었기도 했지만 그 제가 그 암에도 사실은 암이 그 이렇게 신을 내려야 암이 오는 거 아시죠?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저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그로부터 한 7년을, 회원번 없이 아미 제품 썼어요. 왜냐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미가. 정상적으로 팔지도 안 하고, 아줌마들이 막 파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왜냐면 제가 놀이터에 있으니까, 아기를 보고 이제 놀이터에 앉아 있으니까 막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새댁이 애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세제 서봤어? 막 이러고, 그런 아줌마가 또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 아미 치약 쓰고 있는데요. 막 이러니까, 막, 병원에 가서 쓰라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그런 거 안 해요. 절대로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사실. 근데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찾아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이제, 암을 할 팔자였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우리 큰아이가 그 7살 될 때까지 저희가 이제 울산으로 딱 분가를 할 때 그때, 아기를 막 낳아서 제가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그 애가 한 7살 될 때까지 저는 암에 현갑도 안 하고, 여자애가 뭐 세제 좋다 하면 너무 좋아하니까 칫솔이 괜찮대. 칫솔도 같이 써봐. 그러니까 칫솔도 쓰고. 퐁퐁이 괜찮아. 이거는 막 광고 나니까 또 퐁퐁도 좀 쓰고. 그렇게 제품군이 조금씩 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 아파트에 그 옆 라인에 저희 신랑이랑 같은 입사 동기 와이프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내에서 결혼을 하면 한 사람이 이제 여자분이 퇴직을 했었어야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어렸는데, 집에서 이제 애를 키우고, 나도 애를 키우고, 이제 매일매일 봤어요. 정말 코드도 맞았고, 그리고 나이는 저보다 많이 어린데,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았어요. 책도 좋아했고, 그 친구가 이렇게, 언니, 어디 가보면 어떻게 하고, 막 이게 정보도 주고 해서, 그 친구를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 친구랑, 남편도 월급 날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딱 되면, 울산에서, 저희도 이제 울산은 저 동부 쪽은 현대공화국이라고 해서 현대 자동차, 미포조선, 현대 관련 업체들이 전부 동부 쪽에 있어요. 저는 이제 남부 쪽으로 살았는데 이제 월급날이 딱 되면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 날이 되면 항상 백화점에 모여요. 그 엄마들이 동네 엄마들이. 왜냐면 제가 살았던 그 아파트가
저희 아저씨 회사에서 원래는 이제 사택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사택을 다 하지 않고 반은 회사 직원들한테 분양을 하고 반은 일반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직원 분양으로 해서 들어가는 아파트라서 회사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처음 백화점에서 다 만나요. 22일에. 21일이 월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맨날 이제 밥을 먹고 뭐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신랑이 입사를 95년 하반기 입사인데 97년 12월에 IMF 왔습니다. 아시죠? 예, 그때 IMF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신랑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었기 때문에 그 칼바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가까이 이제 옆 라인에 같은 아파트 안에 이제 있던 그 친구 말고도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아니죠. 언니죠. 그 언니 남편이 그때 입사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0년은 넘었었어요. 그때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그때 그 회사에서 거의 한 몇 번을, 창사일에 한 번도 잘라보는 적이 없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몇백 명을 잘랐어요. 그때 저는 되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총알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좀 이렇게 부유하게 좀 자라다가 중학교쯤에 아버지가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이렇게 추락하는 그 느낌을 제가 알거든요. 하굣길에 딱 이제 집을 이제 막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희가 이제 대청마루가 이제 한옥이었기 때문에 큰 대청마루에서 제가 치던 가와이 피아노라고 해서 일본 젠데, 그때 대구에 그 가와이 피아노 몇 대 없었어요. 그 피아노가 이렇게 일본들이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저는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날씨도 따뜻했어요. 하교를 하고 그 피아노가 나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미술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미술을 전공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이렇게 힘든 그런 학창 시절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락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저는 갖고 있었는데 그때 IMF 보고 회사에서 잘려나간 그런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게 좀 오버랩이 됐거든요. 우리 신랑도 그러면 잘리면 얘는 그러면 우리 애들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바로 왔어요, 그때, 저는. 근데 만약에 그게 저희 아빠의 사업 실패라든가 그런 거 많이 없었더라면, 그냥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다, 뭐 이러고 저는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저는 힘들어 봤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도 갖고 싶은 거 잘 못 가졌고, 기축해야 됐고, 알바도 해야 됐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그런 이렇게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넘어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자, 이게 그거야.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이거 넘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의 제품을 제가 사실 처음 만났지만 그게 기회인지는 몰랐어요. 아시죠? 자, 그리고 제가 아내를 하게 된 동기가 이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아줌마들하고 같이 막 백화점에서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뭐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계속 했어요. 왜냐면 정신력이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고 그런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옛날에는 그런 두려움 없이 제가 다녔잖아요. 제 엄마가 힘들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신랑이 만약에 회사를 가면 그때 못 먹고 살지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때였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서 항상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졸업할 때쯤부터 이제 학원에서 이제 수학도 가르치고 아이들 가르쳐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방을 해볼까? 애들이 조금만 크고 이제 가고 나면 방에서 이제 공부방을 해볼까? 뭘 할까? 계속 좀 고민을 할 때였거든요. 그럴 때 저랑 되게 친했던 후배가 점심에 막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막 와서 언니 안내 알아? 이러고 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언니 다 알지. 나 언니 다 알아 이랬어요.
우리 집에 치약, 칫솔, 세제 다 아메이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메이 제품 제가 그때부터 쓰고 뭐 치약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치약을 쓰면 이게 너무 뻑뻑하고 막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산에 살았지만 대구를 갈 때도 항상 치약을 들고 다녔어요. 엄마 집에 갈 때든 뭐 시댁을 갈 때든. 그래서 그 치약에 대한 아무튼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니까 그 친구가 그럼 뱅구에서 쓰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언니 회원가입에서 써. 그래서 그 친구였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한 거예요. 음. 내가 되게 좋아했던 친구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회원가입을 했더니만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안 그래도 매일매일 만났잖아요. 저 둘이는 안 그래도 매일 남편들이 출근하고 나면 한 곳에 모여서 밥 먹고 오기 전에 이제 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던 일상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안내를 딱 듣고 보니까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며칠 만에 저한테 막 바로 온 거예요. 막 책을 스폰서가 준 책을 지가 다 보고 나면 날 주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저한테 팔로우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 큰애는 유치원을 가고 둘째는 데리고 있었는데 미팅장을 가보자 해서 엄마 우리 애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내가 애를 봐줄게 이래갖고 또 애를 봐주는 데를 또 이제 애를 이제 해방감에 애를 놓고 근데 저희 딸이 정말 대단한 딸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저 현관문 아파트 현관문을 탁 나서잖아요. 보통 애들은 엄마 갔다 올게 하고 딱 왔으면 조금 울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놀잖아요. 가는데 시간 걸리고 그래서 강의 듣고 점심 먹고 오는데 시간 걸리고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한 2시간, 3시간, 한 4시간 가까이 될까요? 저희 딸은 저기 앉아서 계속 울어요. 저기 딱 앉아서 그냥 엄마 올 때까지 계속 우는 그런 정말 고집불통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메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메가 저한테 수단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가정에서 갖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낯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를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옆에 같이 앉아 있어요. 멀쩡한데 저는 정말 다 외웠나?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좀 이상한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다 속이려고 앉아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몇 번을 반복하고 난 다음에 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 저거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미팅 안에서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하면 이 시간이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성공 인자가 절반 이상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울산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울산은 화학단지가 많아요. 정유공장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공장들이 많은 도시가 울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식습관이 제가 아무리 한에서 빵이 뭐 예쁘고 떡이 어떻고 이런 걸 알았지. 저는 그전에 저희 엄마가 저를 빵집에 씹어낸다 할 정도로 저는 365일 빵을 먹어도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빵을. 그래서 저희가 아이가 둘 다 너무 아토피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아토피 때문에 정말 밤에 막 장갑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채우고 자면서 막 또 막 덩어리 내는데 피가 나면 막 닦아주고 울고 막 이랬던 기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시아버님이 뭐 아토피 좋다는 모든 이제 한방 관련 그런 제품들을 저희 집에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 저는 아무런 뭐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약으로 그런 뭐 이제 뭐 무슨 약초로 막 이렇게 아이를 케어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이를 제가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아토피에 좋다는 거예요, 세제가. 그리고 물을 바꾸래요. 저는 그때 사실은 저희가 아토피도 안 먹고 그래서 출액이 되는 기획도 없었고 그럼 정말 저는 아내를 모르고 살았을 수 있는 정말 고집이 세거든요. 저는 딸 하나고 저희 남동생이 셋이에요. 그 남동생들을
이렇게, 야, 똑바로 써. 막 이런 거 하면서 같이 했거든요. 성격이 엄청나게 왈가닥이에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의 아이를 둘 키우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키웠는데,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제가 잡고 싶었던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저희 현주가 이야기를 하고 스폰서님이 오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물 밖으로 계속 물 바꿨고요. 그리고, 청정기가 한국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플래티늄 이상 판매였어요, 그때. 예, 예. 그런데 그때 저희 이제 스폰서님한테 청정기를 아이디어 사시고, 그럼 제가 사고, 제가 일반 판매할 때, 드리겠다고 해서 그 청정기를 한국에 나올 때 처음 저희 도라이 방에 넣었어요. 그렇게 놓고, 그리고 저희 둘째는 정말 좀 꼬물이에요. 어릴 때부터 막 천식도 많아서, 너무 애기일 때 병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의사 말 다 듣잖아요. 우리가 뭐 약 먹여, 약 먹고 다 하잖아요. 근데 신약을 너무 오래 먹이라 해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앞으로 병원 가던 엄마였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대학을 졸업하고 해도 그런 뭐 지식이 사실 없어요, 엄마들이.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그게 되게 많았는데 그 아토피가 되게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막 알아보면서 뭐 이렇게 좀 신뢰가 가네. 그리고 저희 신랑이 이 물리 이제 컴퓨터를 매번 보는 이제 업무였기 때문에 집에 오면 물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막 했을 때 저희 시어머님이 너는 삐꿈씨 매번 사줘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서 제가 삐꿈씨를 몇 달인지 뭐 2달 한 번인지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저희 신랑한테 삐꿈씨를 먹였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매일 피곤했는데 저희 스폰서님한테 혹시 물약 있어요? 이름 물어봤어요. 저는 먹을 생각은 없고 수입이라서 뉴트럴트 저는 잘 몰랐을 테니까. 그래서 그때 전달받은 게 카로틴 플러스였어요. 카로틴 플러스 비타민 A 전구체죠.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잖아요. 그 물약이 이때 너무 좋은 물약이 있다 그래서 그때 카로틴 플러스를 몇 통을 먹은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희 신랑이 퇴근을 해오면서 요즘 몸이 좀 덜 피곤하다 이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수입약인데 되게 좋네. 그렇게 아내가 저희한테 이제 흡수가 됐어요. 자, 그리고 저는 저희 와이아미 중에는 친정엄마가 있어요. 친정엄마가 여기 마지든 아니면 뭐 따님들은 다 이제 엄마에 대한 그런 나이가 다 있죠. 저희 엄마도 저는 딸 하나에 아들 셋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 딸을 되게 귀하게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얘들은 뭘 못 배웠어도 그때는 또뭐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잘 하고 계실 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이제 배우고 싶은 거 많이 배우고 컸어요. 피아노도 콩쿠르도 나가고 뭐 한국무용도 배우고 발레도 배우고 뭐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어려워지면서 그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거를 옆에서 봤기 때문에 한 번씩 울산에 이렇게 놀러 오시잖아요. 놀러 오시면 제가 아내를 하지 않을 때, 저희 신랑의 월급으로 이제 살 때, 그때 이제 뭘 하나, 용돈을 드리고 싶은데, 10만 원, 20만, 다시 10만 원 뺐다가,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20만 원 정도는 너무 이게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10만 원 뺐다가 막 이러는 게 너무 막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제가 아내의 사업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딱 하는 순간 엄마한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이제 엄마께 힘 탁 들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거 한참 후에 어머님이 이제 엄마가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저 아내에 대한 그 와이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현실이 어떠냐 하면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저희가 30세까지는 교육을 받죠. 지금은 취준이 힘들어서 35세인 저희 아는 언니 아들도 아직 취준 중인 사람을 제가 학생을 또 봤는데, 그리고 직장을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신랑이 아직 직장을 잘 다니고 있어요. 퇴직이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정년 퇴직이.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보통은 55세, 50세, 55세, 60이 되기 전에 사실 퇴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또 길게 살아요. 아시죠? 그래서 사실 저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저 그래프를 보고 아내를 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정말 엄마한테 줄 용돈 그 한 20만 원 정도 용돈이 필요했고, 우리 아이 제품을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제품을 이제 먹이고 바르고 싶은 그 욕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남편 월급 외에 한 50만 원 정도는 있어도 조금 윤택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였는데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요즘은 조금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로버트 키요사키의 그 현금 흐름 사사분면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왼편에 월급 생활자, 저희 신랑처럼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 그 다음에 자영업, 그리고 뭐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들은 그 노동에 대한 그 피해가 높을 뿐, 시간당 피해가 높을 뿐이지, 그 의사든 변호사든 잘 저쪽입니다. 그죠, 그죠. 그 95%의 사람들이 저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편 보면 비즈니스 오너라는 비즈니스 구간은요, 시스템을 가진 사업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업, 그거는 자영업이죠. 주인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자영업입니다. 그거는 시스템을 갖춘 비즈니스라고 하긴 힘들잖아요. 그 조구간이라든가 인베스트, 그 투자 영역 같은 경우는 90%, 95%의 돈이 저에게 머물고 있지만 그 인구의 한 5% 이상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넘어가기 힘든 구간입니다, 저 구간이. 근데 보면 우리들이 저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대요. 사실 저는 저 이야기를 예전에 들을 때 안 믿었습니다. 이 구간은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했. 저는 사실 아메인 사업을 들으면서 저를 수긍하는데 이해를 시키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고집이 세고요. 잘 믿질 않아요. 근데 아미를 하면서 너무 부드럽고 뭐든지 귀가 얇은 사람으로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넘어가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사업이 비즈니스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 하거든요. 지금 다시 자세하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인쇄소득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저작권. 그러니까, 희승이가 뭔가 바다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글을 지을 동안에 수입이 제로죠. 수입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게 이제 팔리고, 이제 저작권에 의해서 몇 프로를 받으면서 지금은, 한혜이가 죽었어도 손자들이 그 저작권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저런 지속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소득이 인쇄소득입니다. 그죠? 그리고 빌딩이라고 했는데 저 빌딩은 부동산 같은 거 있죠. 만약에 빌딩을 짓는 동안에 수입이 없습니다. 노동이 들어가는 구간이고 수입이 제로지만 빌딩을 지어서 또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고 내가 이제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게 이제 내가 인쇄소득이라는 거는 2차 소득입니다. 2차 소득은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그 전에 노력을 해서 이제 만들어 놔야 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특허를 가지고 너무 정말 노력할 때는 수입이 하나도 없지만, 그게 이제 상용화되고 사람들한테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저게 이제 수입이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이에요, 인쇄소득. 그래서 저희가 잘 몰라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노동소득입니다, 1차 소득. 왜냐면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정당당하게 일하고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런 소득이 있을 거라 생각을 잘 못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메이 소득이 이 구간이 있습니다. 자, 아메이는요. 아무런 수입이 제로인 구간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3%가 시작되잖아요. 3%를 하면서 결정이 나오실 거예요. 저는 사실 0% 때문에 왔습니다. 가자 그래서 저기 조금씩 3%, 6%, 9% 이렇게 올라가면서 같이 마찬가지로 아내의 소득은 상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득이 있고요. 제가 거기에
자, 수입은 저렇게 상승하지만, 여기 보시면, 요 곡선 있죠? 요거, 노력곡선. 노력곡선은요, 사실 수입과 노력, 제가 다른 뭐 인쇄도 마찬가지겠지만, 암의 소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입은 별로 되지 않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해야 되고, 소비자 만나야 되고, 거절 받아야 되고, 또 이겨내야 되고, 이런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노력은 여러분들이 시간과 경험과 그런 것들이 다져지면서 점점점 내려갑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더블엑스 비타민 1, 비타민 C 공부 20년 전에 했거든요. 그게 안 변하더라고요. 비타민 A 하는 역할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점점 내려가고요. 수입은 점점 올라갑니다.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는 일례로 제가 저희 신랑이 이제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저렇게 뭐, 6천원부터 시작하진 않죠. 일정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을 받기 시작하죠. 그죠? 받다가 이제 뭐 승진을 하면 또 한 칸 올라갑니다. 또 한 칸 올라가죠. 그렇게 승진을 하다가 저희 신랑도 지금 이제 퇴직이 3년 남았다 하듯이 언젠가는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면 수입은 제로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무 사업을 열심히 막 할 때, 그 남편의 퇴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뭐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한 55세가 지나 보니까, 이제 곧 퇴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빨간 그 노란곡선을 보시면, 어, 입사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죠. 정말 많은 자격,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아들도 이제 뭐 6개월 취준을 하고 이제 입사를 했지만, 정말 많은 노력이 듭니다. 점점점 많이 듭니다, 노력이. 저 곡선, 제가 저 곡선을 이제 막 만들면서 저희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더 많이 해야 된다. 더 높아야 된다. 살아남으려면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처음에 너무 힘들어요. 저는 사실 울산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울산에 아는 사람이 저한테 아내를 알려준 그 현주 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한 사람도 정말 하나도 없었고. 왜냐면 걔만 있어도 뭐 지낼 때 별로 불편한 게 없었는데 아내를 알리려고 보니까 전부 대구에 다 있는 거예요. 대구에 아는 지인이. 그래서 저희 그 둘째는 제가 아미를 결단하는 순간부터 종일반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종일반. 왜냐면 대구로 가야 되니까, 대구를 가면, 뭐, 보내놓고 아침에 가면 점심 때 못 옵니다. 그래서 저녁에, 원장님, 저희 애 잠시만요. 좀 데리고 있어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애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내의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락하는 그 말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그 아내를, 저는 고속도로에 깔은 돈이 진짜 많거든요. 3%, 6%, 9%대. 그 캐시백이 한 3만 원, 5만 원 들어오는데 제가 경비로 쓴 게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저희 신랑이 제가 사실 신랑이 너무 반대를 했으면 저한테 아내를 알려준 그 친구는 신랑이 너무 반대를 해서 결국 못했어요. 못하고 또 뭐 싱가포르로 또 이제 가버리고 해서 이제 지금은 사업을 하진 않지만 저희 신랑은 정말 머리가 좋아요. 제가 정말 머리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 신랑이 만약에 그 남편처럼, 이제 현주 남편처럼, 아이를 키우지 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말했으면 저 정말 아이를 키웠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저희 신랑이 제가 그때 참 잘했는 게, 현주가 이렇게 그때 신문도 주고, 테이프도 주고 이렇게 막 주면 제가 읽어보고, 들어보고, 자기야, 이거 한번 들어봐. 현주가 준 거야.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제가 신랑을 그렇게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줄도 몰랐는데 그냥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같이 암을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저희 신랑은 책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뭐 책을 막 주잖아요. 뭐 카피캣 마케팅,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주면 같이 읽어보고는 그 암에 관련된 정보를 주면 근데 이거 진짜 이래 되는 거 맞나? 예, 이래 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는 말도 안 돼. 그거를 한 4, 5개월 했습니다. 책을 주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데 안 해. 그럼 요즘에 안 해. 해서 아무도 전화가 없는데 그런 시간이 저는 한 4, 5개월 이상 됐거든요. 정말 많이 망설이고 이렇게 뒤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해봐야겠다고 결정을 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아메이를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스타트 하기가. 근데 왜냐하면 어, 자본이 없잖아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쓴 거,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더블엑스 드린 거, 그리고 우리 집 공기를 바꾸고, 물 바꾼 거, 그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장사를 하는 친구들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자본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할 엄두를 못 냈어요. 그, 근데 결국은 지금 보면요. 그 친구들은 계속 이 장사를 하다가 어떤 친구를 말아먹고 또 조금 모으면, 근데 참 얼마나 후한지 몰라요. 아멘이는 너무 사람들이 엄격해요. 그 아멘 하다 그만뒀다더라.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장사를 한 1억씩, 1억 5천씩 이렇게 투자해갖고 망했어요. 아, 인생 경험했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1억 5천 몰아먹었는데 인생 경험했다 하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어느 제품을 1,500만 원치도 사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게 잣대라는 게 그 사람들의 잣대가 참 신기하다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아내가 저 자산소득이라는 거 있죠. 인세소득, 연금소득. 여러분들 저거 믿으십니까?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한 10년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10년을 하고, 제가 에메랄드가 되고, 저희 신랑이 이제 중국 상해로 이제 주재원 발령이 나서, 저는 이제 중국으로 이제 다 갔습니다. 가서 6년을 살았어요. 6년 정도를 살고, 그리고 한 6년 전에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서울로. 이제 서울 본사로 들어왔는데, 근데 저 인쇄소득이라는 거, 저는 사실 그 10년 동안 아내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소비자를 만나고, 이럴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아내 소득은 노동소득을 시작하지만 자산소득이 됩니다. 이 소리를 정말 열심히 했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정말 열심히 아내 사업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소득을 받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상해로 저희가 이제 갔어요. 가고 나니까 미팅 못 나오죠? 소비자 못 만나죠? 어. 이거 뭐좀 갖다 주었니?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되고 한국까지 가지고 오니까 그죠? 그거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매달 들어왔어요. 보너스가. 그래서 그게 처음 한 달, 2달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뭐 들어오네 이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상해에서 이제 저는 그때 사실 한 10년 정도 사업을 하고 조금 지쳐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저희 신랑이 저한테 그 6년의 그 긴 이제 휴가를 준 거예요. 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쇄소득을 저는 중국에서 받아봤어요. 저는 한국에 저희 큰아이가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못 들어가고 이제 엄마랑 저희 집에 살고 제가 이제 상해로 이제 저희가 갔기 때문에 한 2달, 석 달에 한 번씩 늘 이제 한국을 나왔거든요. 나왔어도 사실 애를 챙기고 뭐 이렇게 시어른 챙기고 한다고 미팅장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소비자들도 그렇게 잘 만나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상해에서 한 1년 반 정도 살고 그 상해 밑에 광저우라고 있거든요. 그 광저우로 이제 저희가 이제 법인장 받고 나서 거기서 한 4년 넘도록 살았어요. 그렇게 6년 가까이를 살면서 저 인사소득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아메이 비전 중국 가서 봤어요. 제대로 된 비전. 왜냐면 제가 원했던 소득이 저거였거든요. 제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받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10년을 정말 열심히.
퀸 요리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정말 열심히 다 했거든요. 그럴 때 뭐, 보너스 받는 거 당연했고, 여행 가는 거 당연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6년 동안 저 소득을 제가 매달 매달 받으면서 저희 신랑이 그랬어요. 진짜 대단하다. 근데 사실 1차 보너스는 좀 많이 줄긴 했어요. 소비자들이 제가 가야 쓰는 소비자들 있잖아요. 제가 안 가니까 또 안 쓰는 소비자 있어요. 근데 암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이제 제가 치약 쓰듯이 암이 유틸라이트 아니고는 안 되는 소비자들 그리고 저하고 이제 많이 친했던 소비자들은 또 SNS를 통해서 이제 연락하면서 그렇게 1차 보너스와 2차 보너스를 같이 저는 6년 가까이를 받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6년이 그렇게 동태눈을 하고 살아보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그냥 별로 할 게 없잖아요. 뭐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구나, 그 생각했어요. 뭔가 목표 하나도 없이 그때는 뭐 이렇게 아줌마도 민원을 막 왔어 집에 아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집 아이 가면 우리 집에 자녀인가 이렇게 했는데 자녀가 아니고 그 아이가 중국말로 아줌마 이 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아이는 어떻고 저떻고 이런 아줌마들이 그런 소리 하면 그 이제 그 이런 아줌마란 말이거든요. 보통 한국 주재원 와이프들은 다 아이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살았지만, 이렇게 평생을 살지는 못하겠다.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었잖아요. 10년을 정말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고 모레가 내모레고 뭐 이런 형태로 사는 거는 의미 없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국제사업, 가족사업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느낀 암입니다, 지금. 그 상속세 없는 상속. 어,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게 저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이 있죠. 또 저 같은 주부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회계에 밝은 사람이 있고 또 간호사 파트너가 있고 이렇듯이 다양한 분야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행 있으면. 그리고 제 밑에 이제 성장하는 삶은 그 지금 아내가 추구하는 겁니다. 건강 자산과 노력 자산, 경제 자산. 저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아내를 알려준, 그 치약을 전달해준 시어머니가 그때 이제 뭐 허지무지 아무를 안 하시다가 제가 아무 사업을 그로부터 7년 후에 아무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형님은 이제 저한테 소비자가 되셨어요. 소비자가 되셔서 20년을 소비자 하시다가, 코로나 때 제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 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한 7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64,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코로나 때 후원을 했습니다. 나 그런 거 못한다, 유미야. 나 그냥 쓰기만 쓸게. 막 이랬던 형님인데, 참 아내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 형님도 그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P입니다. 곧 이제 GP를 앞두고 있고 한데, 그래서 참 성장하는 사람 중에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아미 회사는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미의 비전입니다. 자유기업, 자유가족 희망 보상, 이게 창립 이념인데요. 제가 아미를 해봐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저희 신랑한테 자기 회사 창립 이념 뭐야?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기업에. 그때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이렇게 회사 구성원들의 복지와 행복 어쩌고저쩌고 하고, 제일 마지막에 희생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희생이 왜 여기 들어가는데, 개인은 희생이 필요한 일이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나가라. 그 소리로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 안에, 너무 좋았어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하나도 탐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치와 제이가 1959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50여 가지 직접 생산하고 200여 가지 이상을 OEM으로 그리고 다른 이제 또 런칭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보시겠지만 카탈로그에 너무나도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미시간주 에이다에 있는 미국 본사 전쟁인데요. 그 호수가 7수입니다. 공장인데 굴뚝이 없어요. 저는 서울에 사는데 그때 무슨 대교인지 모르겠는데 대리를 이제 운전한다고 막 건너는데 앞에 서울 안에도 저렇게
굴뚝이, 저 굴뚝이 저렇게 연결하는 굴뚝이 있어요. 저는 저는 아직 서울에 사실 6년을 살아도 운전을 하면서 다녀도 그 대교 이름은 거의 잘 모릅니다. 저 길치라서. 그랬는데 굴뚝이 없는 회사고요. 저 밑에 있는 그저 AP가 대구 AP입니다. 대구 AP인데 굉장히 밤이 아름답습니다. 불을 저렇게 켜놓으면 아름다운 대구 AP입니다. 그리고 4개의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고 제 유통 이야기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유통은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처음 유통은 공장에서 제조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왔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 광고, 최실화나 이런 여러 가지 유명 연예인들 광고를 해서 왔었는데, 그게 유통의 단계가 축소되면서 온라인 매장이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대형 매장이 들어서면서, 옛날에 슈퍼 주인이 가져가던 소매 마진을 소비자한테 돌려주고 700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제조회사죠. 제조회사인데 소비자한테 오는 거 어떤 소비자한테 오느냐 하면 일반 소비자들한테 옵니다. 자, 여기 중간에 아무런 채널이 없어요. 저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입금을 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저 안에 1차, 2차, 3차 보너스가 중간에 35%가 있습니다. 저거를 소비자들이 나눠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저희가 주유소나 백화점을 가면, 백화점 물건을 50만 원 이상 사면, 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주유소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쿠폰을 몇 장 넣으면 얼마, 이렇게. 안에도 이런 일자 보너스 이제 별표가 있습니다. 20만 점 이상을 넣으면 3%, 60만 점 이상 6%, 이렇게 해서 1000만 점 이상을 넣으면 21%까지 캐시백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거는 1일부터 말일까지 점수를 모아요. 백화점 당일 매출입니다. 그죠? 그것도 달라요. 저는 한 달 내도록 모을 수 있어요. 포인트를. 그룹으로, 그것도. 사실 제가 운전을 일찍 시작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홈플러스에 아줌마들 잔뜩 태우고 홈플러스 정말 열심히 갔던 아줌마거든요. 해서 각자 포인트 적립하고 왔어요. 제 차에 이제 아줌마들과 함께. 근데 그룹 합산이라는 게 되게 좀 신기했거든요. 그룹으로 합산한대요. 그리고 입금을 하면 현금으로 캐시백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요. 자, 내가요, 입금을 A와 B한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캐시백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전부 다 20만 점씩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만 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100만 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캐시백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20만 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동일하게 나와 내가 광고한 AB가 다 20만 점씩을 썼어요. 자, 제가 그룹으로 합산하겠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의 그룹이 됩니다. 나의 그룹의 전체 매출은 얼마죠? 60만 점. 60만 점은 저기 보니까 60만 점 이상은 6%. 자, 6만 30년 3만 6천 원이 저 그룹으로 옵니다. 저거를 다 내가 못 갖고 오죠. 자, 그러면 안에는 마지막에 회원가입한 사람이 퍼센트 달성하면 그 사람 주고 나머지 있어야 내가 광고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3%죠. 20만 점이니까 3%, 6천 원. B 마찬가지 3% 6천 원. 6천 원, 6천 원, 12,000원을 뺀 나머지 24,000원이 나의 보너스입니다. 자, AB가 처음에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기분이 무지하게 나쁘겠죠. 똑같이 20만 점 샀는데 내가 위에 있으니까 돈을 많이 받아가는데 100%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메이는 회원을 통해서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가면 전화를 해도 전화번호를 알려주신 분한테 다시 연락을 해보세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메이를 알려준 누군가가 제가 이제 스폰서라고 해보겠습니다. 스폰서도 그 달에 20만 점을 썼어요. 자, 이렇게 4명 중에 이거 처음 오신 분 계시죠? 계시나요? 누가 캐시백 제일 많이 받아갈까요? 똑똑하신. 저는 일주일 망설임도 없이 스폰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크잖아요. 매출이 80만 점이고, 그리고 제일 먼저 회원가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스폰서 수입이 제일 많아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매출이
80만 점이고 80만 점은 보니까 120만 점 미만이기 때문에 6%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6, 8이 48, 4만 8천 원이 이 그룹으로 오는데 이거를 다 못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나로 비롯된 60만 점에 대한 걸 빼줘야 스폰서의 몫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4만 8천 원에서 나로부터 비롯된 3만 6천 원 다 뺀 12,000원이 스폰서의 몫이 됩니다. 저는 저 그림 보고 이 사무소 해봐야 되겠다. 요거 이제 결정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저기 보시면 아메이는 선착순 아닙니다. 저는 아메이를 완벽하게 싫어하고 했던 이유가 그냥 뭐 너희들 좋은 일 시킨다고 내가 왕의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 초창기에 저 그림을 이해를 하기 전에. 근데 잘 보시면 정말 노력순입니다. 저는 제 파트너 중에 한 매그에 다이아몬드가 한 서너 주 있습니다. 한 매그에. 자, 그 리더님들은 저보다 수입이 한 두세 배는 됩니다. 자, 수입에 역전당했죠, 저는. 저는 6년간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그 리더님들이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동태놀 하고 살 때, 정말, 정말 열심히 아는 사업 하셔서 전부 다 저를 다 초월했습니다. 근데 아미에서 수입이 역전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들은 제가 별로 손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저님만 사장님 열심히 하세요. 저보고 왜 오늘 많이 도와줘. 막 이래. 그 정도로, 그래서 정말 즐거운 수입이 역전입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브론즈 핀이 있는 거 아시죠? 브론즈 핀이 뭐냐면 내가 9%인데 내가 알는 사람 한 3명이 3% 이상 하는 겁니다. 3%를 만든 나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으로 하고요. 아미에서는 수입이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수입을 받고 저기 보시면 브론즈 키트라는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즐겁겠죠. 저거는 18개월 동안 12번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 중에도 지금 꾸준히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분 말고, 부업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저 9% 정도는 그죠? 자, 여기 15%면요, 6% 이상. 자, 6%인데, 보통 6%가 60만 PB니까, 뭐, 또 6%보다는 그래도 저렇게 균등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교육이. 한 그룹 15% 하다가 한 그룹 0%고 한 그룹 뭐 9%막 이렇게 중구난방입니다. 근데 오늘은 캐시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동일하게 했는데 보통 한 9% 이상 정도 하신 그룹을 가지고 세 그룹 정도 있으면 15%가 되고요. 그 보너스에 30%를 더 줍니다. 자, 그래서 한 70만 원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보너스죠. 저희 아미 사업할 때는 없었습니다. 확률이 좋아집니다. 아미 보너스가.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분들이 15%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하시고 그러면 이제 앞에 F가 붙은 거는 파운더스란 말인데 1년 12달을 한다는 가정을 하면요. 파운더스 PT가 되고요. 파운더스 PT부터는 해외여행을 연 1회 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수입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파운더스 PT를 세 그룹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을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 도전 중입니다. 정말 늦가기로 천천히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제가. 그렇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왜 이 도표를 만드느냐면 수입 역전을 볼 수 있습니다. 사파이어인데요. 사파이어는 두 그룹의 파운더스 PT가 있으면 사파이어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분을 사파이어라고 하잖아요. 두 그룹이 있고요. 근데 내가 알린 한 분의 플래티넘이 세 그룹의 플래티넘을 만들면 이분이 에메랄드가 됩니다. 자, 에메랄드는 연 한 8천 정도 연봉이 되고요. 자, 그 에메랄드가 알린 세 분 중에 한 분이 6명이 PT 플래티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분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자, 이거 아미의 수입의 특징이 매달 평생 증가하고요. 자산소득이 되고 회원의 수가 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한 명, 두 명 늘어납니다. 왜냐면 알리고 싶잖아요. 저는 지금도 치약을 진심을 다해서 알립니다. 저한테 시그니처니까. 자, 그리고, 자, 여기
가능하고요. 상속이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그냥 소비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소비만 했어도 정말 행복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 제품을 이용하면서 소비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를 했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모든 제품을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이 망원입니다. 그분이 기회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일곱 단어 때문에 죽는데요. 저는 사실 옆에 이제 저는 생존 중국어 정도 됩니다. 상해에서 한 학기 어학연수, 광주에서 한 학기 어학연수 1년으로 인간 어학연수 한 거를 6년을 버텼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물건을 파는 을이 아니고 저는 돈을 쓰는 가게였기 때문에 뭐 생존 중국어를 해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거든요. 정말 반가운 중국어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기라고 생각한다. 기회가 오면 사기라고 생각한대요. 자, 그리고 머뭇거린대요. 제가 했던 거 다 들어 있습니다. 혼자 연구합니다. 응. 근데 아내가 괜찮은데 하면 스폰서가 달려들까봐 혼자 연구해봅니다. 자, 그러다가 안 하죠. 혼자 연구하다가 스폰서한테 털어내면 되는데 그건 안 하잖아요. 잘못된 사람에게 물어본다.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다. 내가 음식점을 해서 너무 성공하고 싶으면 음식점을 해서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맞죠? 왜 동네 아줌마, 왜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저기 꼬마 김밥집 괜찮은 것 같은데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생 너무하다. 어떻게 할래? 뭐 어느 부정적인 답니다. 아메이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 오시든지 스폰서하고 밀착하셔서 알아보셔야지. 아메이랑 아무 상관없는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내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들은 모릅니다. 저희도 사실은 뭐 연예인을 안다고도 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렵다고만 생각한다? 이것저것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비슷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비슷한 게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아내 안에서 자녀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제가 이제 미팅장을 갈 때 문 앞에서 꼼짝 않고 4시간을 내내 울었던 그 딸이 다음 주에 이제 대학을 졸업합니다. 월요일에 하고 그 딸은 슬라이스라는 디지털 명함을 개발해서 지금 스타트업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자기의 삶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는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내가, 저는 아내 안에 있었던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7년은 그냥 소비자로 썼지만, 지금 한 20년 넘도록 전 아내, 6년을 빼면 한 6년 되겠지만, 아내 사업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크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수석이 되고 이러지 않았지만, 지금 곧, 어, 퇴직을 3년 정도 앞둔 남편한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 신랑이 입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네. 왜냐면 퇴직을 하고 나간 선배들하고 술자리를 한번 해보면 그 선배들의 고민들은 다 이제 긴 노후에 대한 걱정입니다. 저희는 아내가 이제 남편의 물건 있잖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 아내를 했지만 그걸 제가 놓치지 않고 이 세월을 잘 가지고 온 저한테 사실 너무 기특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잘 알아들었고, 그렇게 아이들 키울 때 너무 공을 많이 짜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줬고, 언젠가는 가정을 꾸리고, 또 이제 아이를 함께 할 날을 기대합니다. 여기 김태주 리더님 자녀분들 너무 훌륭하게 성장하시고, 제가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자녀도 아마 또 저렇게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너무 좀 두서가 없었지만 또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